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과학 강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제3회에서는 화석의 진실, 화석이라는 것들이 참으로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제4회는 격변의 증거들, 동일 과정설의 허구라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썸네일 사진에는 아주 여러 지층을 꿰뚫고 들어가서 그대로 종으로 화석이 되어 있는 거대한 나무들, 이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 세계 도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지층과 이 나무 이것들이 한꺼번에 아주 퇴적암이 되어서 화석이 되었다 하는 증거들인데요. 자, 봅시다. 지난 내용 요약인데 1회에서는 과학에도 보통과학, 순수과학, 진과학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또 제2회에서는 진화론 아이콘의 진상, 아주 진화의 증거라며 교과서나 아주 이 모든 전시관에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진상이 아주 허구였다 하는 걸 보았고요. 제3회에서 화석의 진실, 화석은 전혀 진화를 지지하지 않는다. 도리어 그 반대다 하는 것. 이번 제4회는 동일 과정설, 아주 이것이 또 무엇인가 하는 것을 봅니다. 오른쪽 사진은 세계의 지붕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 사진인데요. 꼭대기를 보십시오. 눈이 약간 덮여 있지만은 에베레스트 산도 퇴적암입니다. 물 밑에서 만들어졌어요. 히말라야 산맥 자체가 퇴적 지층입니다. 바로 이 천지 개벽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하는 것 오늘 좀 생각해 봅시다. 동일 과정설, 현재 진화론자들이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 논리로서 동일 과정설을 내세운다. 동일 과정설이란 영국의 허턴이 정립한 논리로서 현재는 과거의 열쇠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가설이다. 지구가 생겨난 때로부터 모든 자연현상은 지금과 꼭 같은 동일 과정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지금의 현상을 유추해보면 알 수 있다는 이론이다. 자연주의 철학자들과 진화론자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인용하는 이론인데 한편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아주 달라진다. 6대주의 퇴적 지층, 근년에 중국이 호남성 서북부 장각의 지역을 개방하여 세계적으로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장각의 안의 원각에는 큰 산이 절개되어 파여나간 깊은 협곡이 있는데 그 협곡에는 수백 미터 높이의 가느다란 돌기둥들이 우후죽순처럼 서 있다. 쓰러질 것 같은 까마득한 돌기둥들을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은 그 높은 돌기둥들이 수천 년 열병을 하고 도열해 있는 모습은 어떤 경외감마저 느끼게 한다. 그런데 그 바위 기둥들이 또 그 절벽들이 완전한 수평 퇴적암이어서 눈앞에 엄청난 퇴적층 표본들을 진열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다. 그 암석 틈에서 바다 화석들이 나오는데 심지어 길바닥에 깔아놓은 계단들에서도 어패류 화석들이 보인다. 그리고 이런 지질이 장각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은 물론 유럽의 지붕 알프스의 리산 봉우리도 물돌들로 덮여 있고 사하라 아라비아 사막도 요르단의 아르논 협곡도 완연한 퇴적 지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심지어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 산맥과 그 산맥도 물돌들과 퇴적암으로 되어 있으며 인도에서 티베트로 오르는 천상고원도 그 광대한 고원이 물론 퇴적 지형이다. TV나 위성 사진으로도
세계 도처의 풍경과 지층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세상인데 이러한 세계적 퇴적 지층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 오른쪽에 지구본이 있는데 여기 있는 땅덩어리가 전부 퇴적 지층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대관절 지구가 어떻게 되어 왔던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행 가이드나 대부분의 지질학자들은 홍수가 수억 년간 바다 깊은 곳으로 흙을 실어다 퇴적층을 이루고 그것이 굳어지고 그 다음엔 서서히 융기되어서 대륙으로 떠오르고 또 새로운 홍수에 의해서 파이고 절개되어 지금 눈에 보이는 산맥과 협곡을 이루었다고 설명한다. 이들의 설명은 진화론자들의 동일 과정서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인데 과연 시청자들 여러분은 이러한 설명에 동의할 수가 있는가? 육대주 대부분이 퇴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바닷속으로 그 흙을 떠내려 보낸 더 큰 원대륙은 어디에 있으며 또 떠내려 가면 바닷가에 퇴적이 되지 어떻게 거대한 병원과 긴 산맥을 이룬단 말인가? 또 어찌해서 수억 년은 퇴적만 되었다가 또 수억 년은 융기만 되었다는 것인가? 또 융기가 되었다면 저런 산꼭대기 어디에서 억수가 쏟아져 내려 저처럼 엄청난 침식을 이루어 거대한 협곡과 석주들을 만든단 말인가? 현재의 소나기 정도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일반 홍수 정도로 긴 세월 동안 침식된 것이라면 그 눈앞의 그 예리한 협곡과 석주는 이미 풍화되어 다 무너졌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도 그랜드 캐년과 장가계에서 우리를 안내하는 가이드와 관광객들에게 동일 과정서의 허구를 지적한 적이 있다. 그럴 때면 그들은 우리 눈앞에서는 변화 정도가 안 보일지라도 무궁한 세월이 흐르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하고 반문하기도 한다. 그러나 세월만 오래되면 바다 밑에서 산맥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것들이 바다 위로 솟아오르는가? 이런 주장이야말로 눈앞에서 일어나지 않는 완전한 반동일 과정설이 아닌가? 그런데 칭화론자들은 이런 허구 위에다가 계속적으로 가상도를 그려넣는 것이다. 그럴듯한 표준 모델을 상정해 놓고 거기에 현실 속의 실물들을 억지로 끼워 넣는 방식이다. 칭화론자들은 지구상의 수많은 퇴적층 중에 영국 웨일즈의 캄브리아에 있는 것을 표준 퇴적층으로 정했다. 그리고 아래 퇴적층이 위의 퇴적층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는 누중의 법칙, 동일한 종류의 화석이 나오는 지층은 동일 시대의 것으로 본다는 동물군 천의의 법칙, 뚫고 들어간 암석이 뚫린 암석보다 넓게 만들어졌다는 관입의 법칙, 분역한 부정합면을 경계로 두 지층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을 것이라는 부정합의 법칙 등 그럴듯한 이론을 만들어 소위 지질 주상도를 그렸다. 소위 선캄버리아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누고 학자들의 주장을 조율해서 세부 시대로도 나누었다. 그리고 매 층마다 생물 전이 변화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수천만 년, 수억 년의 긴 기간을 부여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 발견된 가장 두꺼운 퇴적층이라도 수억 년의 기간으로 나눗셈을 할 때에 6cm 퇴적되는데 1000년이나 걸렸다는 황당한 수치가 나오는 것이다. 이래서야 어떻게 대륙이 만들어지며 산맥들이 만들어지겠는가. 자, 여기 오른쪽에 지질 주상도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진화론의 지질학적 연대도표라 이름을 그렇게 했는데요. 아주 지질 연대표를 상당히 이렇게 자세하게 그려 놓았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다닐 때에 이것을 한번 보고 배운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들. 어찌 되었든지 이런 지질 추상도가 순전히 가상도이라는 것이지 어떤 뭐 근거와 또 데이터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세히 보시고 또 혹 참고가 되는지 또 한번 회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할지라도 세계 도처에서 발견되는 지층과 화석들이 동일한 누중의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퇴적층의 화석들이 동물군 천의의 법칙도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도 캄보리아의 가상 모델을 진실인 양 되뇌이는 것이다. 심지어 여러 겹의 퇴적층을 수직으로 뚫고 들어가 박혀 있는 다지층 나무 화석들도 많은데 동일 과정설대로라면 그 나무가 수천만 년씩 썩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서 있고 그 위로 미미한 퇴적이 이루어져서 현재의 다지층 교화목 화석이 만들어졌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이런 다지층 화석이 세계 곳곳에 있다. 미국 테네시주에서 발견된 리피도덴트론 나무 화석은 피위 석탄층으로부터 수직으로 6m의 퇴직 지층을 관통하고 있다. 뭐 앞에 표지층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실물은 이러한데도 화석이나 지층의 연대를 정할 때에는 이 가상의 지질 추상도에다가 실체의 실물들을 끼워 맞추는 것이다. 그리스 신화의 프로그루테스에 철침되는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사람의 키에 침대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침대 길이에 사람을 맞추어 내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것인데, 자, 여 밑에도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벌써 눈으로 보면 이 퇴적이 된 이 지층인데 이것이 아주 선이 이 노란 퇴적 경계선들 뭐 1, 2, 3 이렇게 좀 맞춰 놓고 위에 4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퇴적층이 눈으로 확연히 보이는데 이 교화목, 그 나무의 이 화석이 이 경계선들을 관통하고 있다. 이들이 여러 층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되는데 이 현상은 여러 겹의 퇴적 지층들이 이 모든 퇴적 지층들이 한꺼번에 만들어졌다는 증거이다. 여기 3번이라고 하는 석송, 이 교화목 노출 부분만 해도 한 5m의 실제 길이가 되는데 이런 화석들은 격변으로 한꺼번에 이것들이 아주 휩쓸려 쌓여 화석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여기 프로크루스테스의 이 철침대 이것이 아주 좋은 예화가 되는데요. 자, 이 침대에 맞추어서 사람을 늘리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는 이런 격이다. 사실이 가설에 의해 재단되는 것이 현재 지질학의 현실이다. 그러면 눈앞에 있는 이 실제의 지층과 화석이 알려주는 진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진화론자들의 가설처럼 일반 홍수로 서서히 퇴적이 되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종류별로 함께 살아있던 생물들이 세상이 개벽하는 홍수로 여기저기서 뒤죽박죽으로 한꺼번에 퇴적되었고 육대주의 그 엄청난 퇴적층이 성경의 초격변을 부인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쉽게 인정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요 진과학이다. 우리는 물돌과 바위들이 휩쓸리고 쌓여서 한꺼번에 지층을 이룬 여감, 이암, 암반을 육대주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대륙의 모든 산들 어디서나 바다 생물의 화석을 볼 수 있으며 다지층 화석도 곳곳에서 볼 수가 있다. 진화론자들은 물밑에 살고 있는 동작이 느린 생물을 진화 초기의 원시 생물로 분류하지만 바다 밑에 서식하며
느린 생물이 대체로 아래 지층에 묻혀 화석이 되고 고지대에 살고 날렵한 생물이 위쪽 지층에 묻혀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노아 600세 되는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물이 더욱 창일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3천여 년 전의 다윗도 영감을 받아 하나님에 의한 대규모 조산운동과 습곡작용이 있었음을 기록했다.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 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차소에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시편 104편. 베드로도 말세에 거짓말하고 현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만물이 처음 생겼을 때와 같이 지금도 그대로 흘러간다는 동일 과정서를 주장하면서 세상이 물로 개백했다는 사실을 풀어 잊으려 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의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베투 3장 세번역입니다. 바로 이 예언이 우리의 눈앞에서 분명히 성취되었다. 대격변을 조롱하는 흩은 소리는 믿고 눈앞의 분명한 증거들은 보고도 안 믿는 세상. 물질과 쾌락과 정욕을 쫓아 살면서 재림하여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세상이 되어 있는 것이다. 자, 어디에 여기 작은 1 풋노트로요. 1, 2 이렇게 해서 소스를 밝혀놓았습니다. 다지층 화석이란 경계가 분명한 퇴적 지층의 층을 종으로 뚫고 세로로 박혀서 화석이 된 교화목을 일컫는 말이다. 이것은 여러 퇴적층이 한꺼번에 휩쓸려 퇴적이 되었다는 격변설을 부인할 수 없게 하는 증거들이다. 자, 제4회 강좌 4회는 여기까지 합니다. 제5회는 방사능 측정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연대 측정법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